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시승기의 주인공도 SUV인데요. 독일 브랜드 중 실용성과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가 있죠. 바로 폭스바겐인데요. 그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투아렉을 시승해 봤습니다. 시승 전에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여 저도 기대를 갖고 투아렉을 만났는데 과연 투아렉이 어떠한 상품성과 완성도를 보여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한 투아렉은 1억 280만원에 판매 중인 R라인이며 일반적인 할인은 약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트림들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는 할인이 어마어마합니다. 프리미엄은 8,830만원에 약 1,780만원을 할인하여 7,0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며 프레스티지는 9,780만원에 1,400만원을 할인하여 8,3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동급의 수입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아주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투아렉을 구매한다면 R라인과 비슷한 상품성과 더 많은 할인을 하고 있는 프레스티지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투아렉의 디자인은 폭스바겐의 패밀리룩을 잘 살리면서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묵직함과 함께 선을 활용한 날렵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거기에 T구안부터 보여줬던 디자인적 디테일도 돋보였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구성은 그릴에서부터 시작하는 보닛의 날렵한 파워돔, 폭스바겐의 패밀리룩을 느낄 수 있는 주간 주행 등 크롬과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준 범퍼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닛에는 일반적인 파워돔과 다르게 공기 인테이크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주간 주행 등은 독특한 디자인도 인상적이지만 차에 가까워지면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방향 지지 등도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로 되어 있어 강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라이트는 LED로 되어 있으며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하는데 LED를 조절하는 모습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지털 라이트와 경쟁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라이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의 LED 조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자세한 라이트의 기능은 편의 사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그릴에는 R라인을 뜻하는 배지가 있으며 그릴이 주광 주행등과 이어져 있어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는데 범퍼 하단부에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에어 커튼은 없지만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으로 포인트를 줘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일반적인 SUV의 라인이 아닌 SUV 쿠페 같은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헤드라이트와 펜더부터 시작하는 캐릭터 라인들은 두껍게 직선으로 되어 있어 더더욱 차를 더 커 보이게 하면서 날렵하게 보이게 만들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뒤 펜더의 두꺼운 직선은 밖에서 볼 때나 사이드 미러로 볼 때 SUV가 아닌 스포츠 세단을 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할 정도로 날렵한 오버 펜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오버행의 두꺼운 직선의 캐릭터 라인 덕분에 날렵한 고성능 SUV의 디자인을 보여주며 펜더에는 R라인 배지와 함께 또 다른 캐릭터 라인이 시작하여 후비등까지 이어지는 디테일을 보여줘 투아렉의 옆면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심심하지 않는 디테일과 날렵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어 하단에도 날렵한 디자인이 돋보이면서 도어의 길이가 도어 스커프까지 다 덮어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되어 있으며 유리는 일반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유려한 라인과 함께 스포일러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요즘 출시하는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들은 SUV와 SUV 쿠페의 경계가 많이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옆면과 마찬가지로 날렵한 인상이 돋보이는데요. 폭스바겐의 패밀리룩으로 되어 있는 후미등 디자인은 아주 날렵하면서도 깔끔하게 되어 있으며 R라인 전용으로 다른 트림과 다르게 블랙 섀도우로 마감하였습니다. 웰컴 애니메이션은 보기 힘들지만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가 작동하였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듀얼 머플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외로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휠은 앞 285 40 21인치, 뒤 285 40 21인치의 수즈카 블랙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아렉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아렉의 실내 디자인은 날렵함이 느껴졌던 외관 디자인에 비해 깔끔함이 느껴지면서 최첨단의 느낌을 잘 살렸는데요. 특히나 15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는 주행 중 보기에 시원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용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센터 콘솔에 수납 공간이 마련된 건 칭찬할 부분이지만 급하게 물건을 넣고 뺄 때 커버가 조금 날카로워 손등을 다칠 수가 있어 주의해야 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세부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5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발광 도어 스커프, 실버 웨이브 인테리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사노바 가죽으로 된 R 에르고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에 탑승을 하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아주 많은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속도계와 RPM에도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정해 둘 수 있고 각 정보마다 전체 화면을 지원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해놓으면 아주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계기판의 주행 시인성은 대시보드의 커다란 햇빛 가리개와 밝은 화면을 보여주며 특히나 대부분 검은색 테마로 되어 있음에도 안부 표현이 훌륭하여 주행 중에 보기에 눈이 아프지도 않고 원하는 정보로만 배치가 가능하여 좋은 주행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5인치 디스플레이는 아주 시원시원한 크기를 자랑하며 디스플레이에 손이 가까워지면 메뉴들이 활성화됩니다. 메뉴들은 각 기능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운전자가 자주 쓰는 기능들도 추가할 수 있으며 보통 사람들이 자주 쓰는 기능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만족스러웠지만 세세한 기능들, 앰비언트 라이트나 계기판 속도계에 정보를 변경할 때는 각 기능에 맞게 정리가 아닌 한 곳에 모아도 여러 번 메뉴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 애플 카플레이는 전체 화면으로 사용하지 못해 15인치라는 크기에 알맞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원격 업데이트는 지원하지 않으며 검색 속도도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정보는 과속 카메라, 경로 미리 보기, 졸음 쉼터,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알려줍니다. 시내에서 사용할 때 과속 카메라는 자세히 알려주고 현재 주행해야 할 차선까지 안내해주는 점은 좋았지만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과속 카메라를 알려주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운전석을 바라보면서 계기판과 거의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검은색으로 된 테마는 시인성이 좋지만 내비게이션의 시인성은 안내해주는 차선과 주행 중인 차선의 경계가 확 나누어 있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을 띄울 경우 디스플레이는 전체 지도, 계기판은 근접 지도로 볼 수 있어 좋은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기능 스티어링 휠은 D컷과 함께 R라인에 이미지가 추가되어 있으며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은 터치와 버튼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잡는 느낌은 두께는 조금 얇게 느껴지지만 스티어링 휠에 홈이 파여 있어 손에 땀이 있어도 미끌리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오른쪽 버튼들은 터치를 하거나 버튼을 누를 때 피드백이 확실하지만 왼쪽 버튼은 터치는 무난하나 버튼을 누를 때 피드백이 아주 불확실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자식 기어의 디자인은 고급스러우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작동 방법도 직관적으로 어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어의 위치가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 암레스트 콘솔에 팔을 거치하고 기어에 손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색하였습니다. 차라리 시동 버튼을 위로 하고 기어를 아래로 내렸다면 아주 좋은 위치였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 재질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센터 페시아는 실버 웨이브 트림이 돋보이며 대시보드에는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나 도어 상단이나 센터 콘솔은 우레탄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보기에는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먼지나 지문이 취약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어 가죽의 느낌은 푹신하면서 부드러워 만족스러웠으며 버튼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조작감이 아우디와 비슷하게 쫀득하였습니다. 그 외 페달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은 총 30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색부터 파스텔 톤까지 모두 설정이 가능하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의 테마들이 앰비언트 라이트와 동일하게 색이 변경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계기판부터 시작하여 도어까지 이어지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돋보이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블랙 하이그로시에 반사되어 더욱더 많아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도어 손잡이, 컵홀더에도 하얀색 라이트가 전등되어 실용적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 경고도 커다란 주황색 라이트로 경고를 해주고 차에 가까워지면 하얀색 라이트가 바닥을 비춰주며 도어를 열면 도어 스커프가 라이트를 밝혀줘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일렬 시트는 사노바 가죽으로 된 R 에르고 컴포터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흔히 Q8에 사용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R라인의 전용으로 시트에 R 로고가 있으며 시트 상단에는 카본 느낌이 나는 스티치로 마감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면서 촉감은 부드럽고 허벅지 받침대와 옆구리 받침대가 몸을 어느 정도 고정해줘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곤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좋은 착자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옆구리 받침대가 생각보다 고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스포츠 주행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열 시트도 사노바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시트 앞뒤 이동과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2열의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무난한 다리 공간을 자랑하며 카시트를 설치 후 성인 2명이 탑승하기에 여유로운 폭을 자랑하였습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도 생각보다 앉을만한 단위 공간이 나오고 시트를 뒤로 최대한 밀었을 때 무난보다는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였습니다. 시트 각도는 각 단계별로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한 뒤로 누웠을 때 만족스러운 시트 각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쟁 차량과 비교한다면 메르세데스 벤츠 GLE와는 다리 공간은 부족하지만 비슷한 폭을 보여주었으며 BMW와는 다리 공간과 폭은 모두 투아렉이 더 넓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적당히 단단한 쿠션감과 탑승객의 취향에 따라 위치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시트 덕분에 편하게 착석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컵홀더가 팔걸이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음료를 먹으면서 팔을 거치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창문은 70%까지 열립니다. 투아렉 R라인의 편의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보조 기능, 오토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마사지 시트, 1열 워크인 스위치, 2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4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라인의 편의사양은 프레스티지와 동일합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알고리즘은 시속 38km에서 작동과 중지를 하며 가로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같은 라이트가 장착된 티구안 올스페이스와 다르게 조금 더 밝은 라이트를 보여주며 경쟁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약간 더 밝은 라이트를 보여줍니다. 차량 인식도 아주 훌륭한 편으로 많은 차가 지나가더라도 차량의 위치에 맞게 LED를 하나하나 조절하여 좋은 시인성과 함께 눈의 즐거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량 인식은 아주 훌륭한 편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도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제동하며 고속도로에서도 끼어드는 차량이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도 좋은 편으로 직선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중앙을 유지하고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 있는 코너에서도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에서 살짝 흔들리기는 하지만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였으며 고속도로 오르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 차선에 약간 치우치긴 하지만 불안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고속도로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램프는 살짝 차선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코너인 고속도로 내리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는 차선을 잘 유지하다가 한 번 더 꺾이는 부분에서 차선을 놓쳤으며 차선이 일정하지 않는 도로에서는 한쪽 차선에 치우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극도의 극코너에서도 차선 유지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경쟁 차량에 비해 상당히 작은 크기를 보여줘 아쉽지만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며 알려주는 정보는 서로원, 내비게이션, 주행 보조 기능을 표시해줍니다. 마사지 시트는 주행 중 졸음을 깨워주는데 도움을 주지만 피로를 풀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모든 좌석에 맞는 공조기 온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센터 디스플레이로도 조절이 가능하고 사람이 탑승한 곳에서만 공조기가 작동하여 연료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흔적들이 돋보였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여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공간은 810리터를 자랑하여 동급 중 제일 큰 크기를 보여줍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가로나 대각선으로 아주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하고 2열 시트를 이동하지 않고 각도만 조절해도 세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1800리터로 동급 중 가장 작은 공간을 자랑하지만 키 181cm의 성인 2명이 무난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었으나 앉아있기에는 부족한 높이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 차고 조절이 가능하고 12V C가잭이 있으며 트렁크 하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다양한 구도를 볼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에 따라 카메라 화각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 주행 중 사용하기에도 사각지대가 없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15인치 디스플레이를 8인치의 크기로 사용이 가능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디오는 기본 오디오로 8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색은 고음이 살짝 귀를 아프게 하지만 저음을 적당히 들려줘 음질이 괜찮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으나 소리의 크기는 확실히 부족하였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투아렉 R라인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3리터 V6 트윈 터보 디젤 엔진, 출력 286마력, 56.1토크, 미션 8단 오토 미션,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후륜 조향, 타이어 피넬리 피제로, 0에서 100km 공식 기록 6.3초, 최대 한계 속도 238km, 복합 연비 리터당 10.8km, 연료통 90리터, 주행모드 에코, 컴포트, 표준, 스포츠, 인디비주얼, 눈길, 산길, 오프로드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지만 최대 마력과 최대 토크를 사용할 수 있는 RPM이 다른 차량보다 더 많은 점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의 장착으로 주행 모드에 따른 차고 조절이 가능한데 1단계로 차고 조절을 할 때는 빠르게 되는 편이지만 2단계로 차고 조절을 할 때는 다소 답답하게 차고 조절이 진행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은
오프로드, 전방 화면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며 계기판에는 나침반, 조향각, 경사도, 상시 사륜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투아렉의 데일리성은 동급 차량 중에서도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1열에 탑승할 때 1680mm의 전고를 가지고 있어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도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2열은 도어에 열리는 각도가 경쟁 차량보다 넓지는 않지만 무난하게 탑승이 가능하였습니다. 주차를 할 때 1985mm의 전폭을 가졌지만 후륜 조향의 작동으로 운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쪽으로 차가 움직여 이 부분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져 약간의 불쾌감과 어색함이 있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 후 탑승을 할 때 저번 주에 리뷰했던 GLE와 동일한 환경에서 1열은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했지만 2열은 다소 어렵게 탑승이 가능하였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시내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속도에 따라 감도가 적절하게 바뀌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좁은 길을 주행할 때 후륜 조향 덕분에 아주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차선 변경을 하거나 회전을 할 때는 스티어링 휠을 돌림과 동시에 SUV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롭게 반응하는 차의 움직임을 보여줘 만족스러운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유턴을 할 땐 2차선이면 충분하여 도로에 상관없이 아주 편하게 유턴이 가능합니다. 악셀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약간 무거운 편으로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일상적인 가속을 할 때에는 이점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속을 할 때 현재 보시는 영상처럼 기어 1단에서 2단까지 다소 답답하게 가속이 되는데요. 차가 엄청 무겁다는 느낌으로 가속이 되는데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는 Q8에서도 느꼈던 부분으로 터보렉이 심해 정차 후 가속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게 하였으나 3단부터는 저단과 다르게 아주 빠르게 가속이 가능하여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았으며 스탑앤고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부드러운 작동을 보여줘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아주 좋은 편으로 도로에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이 들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초고속에서 차선 변경이나 급하게 차량을 움직여도 날렵함과 안정감을 모두 느낄 수 있으며 요초를 지날 때는 서스펜션이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적절히 배분하여 탄탄하게 지나갈 수 있어 감탄이 나왔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정방 시야는 일반적인 SUV보다 조금 더 낮은 높이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A필러의 사각지대도 거의 없다시피 하여 좋은 시야를 보여주었으며 후방 시야도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좋은 시야를 보여주고 사이드 미러 시야도 넓은 광각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각지대 경고를 커다란 LED로 해줘 만족스러웠습니다. 투아렉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폭스바겐 투아렉의 0에서 100km 기록은 6.53초, 80에서 120km 기록은 4.36초, 0에서 160km 기록은 16.11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6.3초보다 살짝 느린 6.53초를 기록하였지만 휠이 20인치로 구성되었다면 공식 기록과 유사하게 측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6.6초를 기록하여 엔진 성능 유지력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 비슷한 엔진의 성능을 가진 차량과도 비슷한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반응은 데일리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쉬운 편인데요. 주행 중 페달에 따른 엔진 반응은 터보렉이 해소된 이후에는 빠른 반응을 보여주고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는 정지된 상태에서 가속도 경쾌하게 가능하며 시속 80km로 종속 주행 중에 급가속을 시작할 때 페달을 밟고 1초 뒤에 가속하여 생각보다 빠른 가속을 보여주었지만 제동을 하면서 다시 가속을 할 때는 터보렉이 엄청 느껴지는데 페달을 밟고도 약 2초 뒤에 가속이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터보렉이 가장 불편한 부분은 주행 중 운전자가 추월을 하기 전에 제동을 하면서 터보렉을 계산하여 수동 변속을 하든지 페달을 미리 밟든지 해야 하는 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터보렉이 적은 가솔린 모델이 출시되길 바라봅니다. 미션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편인데요. 시속 30km에서 급가속을 할 때 악셀 페달에 따른 변속은 바로 하지만
엔진이 느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포츠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션은 빠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엔진의 터보렉 때문에 컴포트 모드와 똑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동 변속을 할 때는 계속 고RPM을 유지할 수 있어 터보렉을 느끼기 힘들어 아주 경쾌하게 가속이 가능하고 미션 변속도 아주 빠른 모습을 보여줘 아주 만족스럽게 변속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럼 제동력은 어떨까요? 투아렉 R라인의 브레이크는 앞 6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8.09m를 기록하였습니다. 차 크기와 무게에 맞는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으면서 여러 번 제동력 테스트를 하더라도 제일 밀린 기록이 39.22m를 기록하여 아주 좋은 브레이크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아렉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이 1.5바퀴가 돌아가며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은 거의 즉시 반응한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주 경쾌하면서 날카로운 핸들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롤은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데 컴포트 모드로 시속 90km 이상의 속도에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롤은 발생하긴 하지만 차의 거동이 주는 안정감이 더 좋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롤 억제력이 확실히 좋아져 고속에서 급격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운전자에게 세시가 주는 안정감과 그걸 받쳐주는 서스펜션의 탄탄함을 느낄 수 있어 스포츠 주행을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았는데 요즘같이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하는 포트홀을 피할 때도 급격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차의 거동은 안정적으로 빠르게 회피가 가능하여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너링 성능도 훌륭하였습니다. 오르막길에 있는 쇼코너를 주행할 때 후륜 조향 덕분에 언더스티어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스티어링 휠에 따른 차의 반응은 아주 빨라 좁은 코너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더라도 운전자가 편하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될 만큼 운전자의 생각을 읽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줘 감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코너를 돌아 나가는 와중에 타각을 한 번 더 주는 상황에도 운전자가 생각하는 방향 그대로 차가 움직여줘 감탄이 나오고 내리막길에 있는 90도에 가까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언더스티어는 느껴지지 않는 뉴트럴한 움직임과 함께 오히려 여유가 느껴질 정도로 트랙션을 끈끈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내리막길에 있는 연속된 코너에서 엔진 브레이크만 적절히 사용해도 아주 경쾌하게 코너들을 돌아 나갈 수 있고 코너 진입 속도가 조금 높더라도 차의 전자장비와 타이어가 트랙션을 잃지 않게 해줘 어느 누가 와인딩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재밌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경사가 나는 코너에서 경쟁 SUV와 다르게 그냥 평지를 주행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유턴에 가까운 J코너에서도 뉴트럴한 움직임과 함께 아주 여유가 있는 차의 거동을 보여줘 감탄이 나왔는데 이 큰 SUV로 와인딩을 하는데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운전 재미까지 느낄 수가 있어 역시 차는 기본기가 좋아야 하나 봅니다. 그럼 아주 만족했던 코너링 성능만큼이나 MVH는 어떨까요? 1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투아렉의 서스펜션 세팅이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적절히 섞어놔서 대부분 흡수해줘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요철을 넘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을 적당히 살려내면서 출렁임을 최소화해 아주 기분 좋은 탄탄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특히나 포트홀 수리 흔적들을 밟고 지나가도 밟은 느낌만 아주 조금 전해질 정도로 충격 흡수가 좋아 고속도로의 승차감은 흠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포트홀에 있는 길을 주행할 때 차량의 거동도 안정적이면서 서스펜션에서 충격을 다 흡수하여 승차감이 좋다 라는 감탄이 나왔는데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노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할 정도의 충격만 전해져 불쾌하지 않았으며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 오히려 컴포트 모드보다 더 완만하게 충격이 전해져 만족스러웠습니다.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 부드럽게 지나가다가 뒷바퀴에서 아주 약간의 쿵 하는 느낌이 전달되지만 충분히 좋은 승차감이라고 평할 수 있으며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지나가면 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2열에 탑승 후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1열과 비슷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 불쾌할 충격은 전해지지 않으며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뒷바퀴에서 약간의 툭 치는 느낌이 들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요임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기준 고속도로 평균 0.1, 최대 1.6, 포트홀 평균 0.2, 최대 1.3, 안 좋은 노면 평균 0.6, 최대 2.3, 과속 반지턱 평균 0.3, 최대 1.2,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2.1, 과속 반지턱 평균 0.3, 최대 1.3을 기록하여 투아렉의 승차감은 노면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충격 없는 좋은 승차감을 전달하여 어느 누구나 만족할 만한 승차감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아렉의 정차 소음은 39dB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동을 걸 때 약간의 엔진 소리와 진동이 유입되지만 4기통 엔진보다는 확실히 적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가속할 때 느껴지는 디젤 엔진 소리는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정숙하게 유입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40% 이상 감소하며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50% 이상 감소시켜 주는데 버튼식 ARS는 1번, 말로 하는 AI 상담은 2번. 스피커의 출력이 높지 않음에도 소리가 밖으로 유출되어 조금 아쉬운 도어 방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5dB, 시속 110km에서는 60dB를 기록하였습니다. 도어 방음은 아쉽지만 노면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 풍전음은 간간히 실내로 유입되어 경쟁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정숙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투아렉 R라인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8km입니다. 시속 110km로 서울에서 모포까지 리터당 16.9km, 모포에서 서울까지 리터당 17.6km를 기록하였는데 서울에서 모포까지 주행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1030km를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940km를 시승한 총 연비는 리터당 14.6km를 기록하였는데 4기통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GLE 300D보다도 더 좋은 실영역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폭스바겐 투아렉에 대한 저의 총평은 브랜드만 버리면 아주 좋은 차입니다. 출고가부터 경쟁 차량보다 1000만원은 더 저렴하고 할인을 받으면 20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여주며 가격이 저렴하지만 파워트레인의 구성, 코너링 성능, 승차감, 연비까지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거기에 2열 시트의 자유도와 많은 팬의 사양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 가격에 이 차만큼 완성도와 상품성이 좋은 차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상 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